시험 문제 건설기계 꼭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출제가 된다라고 좀 보십시오. 자, 개요. 다른 말로 뭘로 쓸 수 있다? 연응글 아니면은 서론 이런 걸로 이제 쓸 수 있다.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4. 그래서 건설기계는 작업량 산정은 효율 증대 방안으로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쓰는 방법 이제 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갈 건데, 두 번째는 건설기계 이 챕터를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기계라는 관련성 있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요 페이지 안에서 서술형 첫 번째 내용들을 다 찾아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작업량 산정 전 조사사항 이런 거 이제 하나 들어간다라고 지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답안지에서 쓰고자 하는 것은 어떤 조사사항을 쓰는 건데 지금 무엇을 끌고 왔어요? 첫 번째 물어본 것을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장에 어떠한 대제목을 쓰고 어떠한 내용을 쓰고자 한다면 물어본 단어 아니면 이쪽 물어본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물어본 단어가 꼭 대제목에 한 번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사전조사 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사전조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면 좋겠죠. 가장 만만한 게 뭐다? PC본 다이어그램이더라. 여러분들의 PC본 다이어그램을 이제 잘 사용하실 줄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는 어떠한 작업이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겠죠. 그쵸? 그래서 보니까는 절송토냐? 아니면은 어떤 운반에 대한 이야기냐? 뭐가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건설 기계라는 게 사실 토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량의 가설공법에 쓰이는 어떤 다른 건설 기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토목에서도 타워 크레인 씁니다. 필요하면은. 그죠? 타워 크레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뭐 왜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집안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토사냐 아니면은 암이냐. 이 집안을요 답안지를 쓰실 때 그냥 무조건 점성토 사질토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설 기계는 발파를 했을 때 필요한 어떠한 천공 기계나 아니면 유압드릴, 공압드릴을 이야기를 해주겠죠. 뭐 상차는 크람쉘 뭐 이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토사나 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세요. 크게 봐야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장소는 육상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해상에서 하는 거냐. 거기서 어떠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육상은 예를 들어서 얘가 산간이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하천변이냐 뭐 등등등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해상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어떤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소닉 테스트 같은 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해상에서 하는 건설 기계가 뭐 있을 수 있어요. 바지선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폰튼 크레인 뭐 이런 것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 수중에서 뭐 해야 되는 뭐 작업 선박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펌드지 버스트라고 좀 이따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수중에서 하는 준설선에 대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탐사하는 게 소닉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적고 싶으면은 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적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다? 모르면 그냥 기타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기타에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냥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어디서? 물어본 문제에서. 문제에 뭐라 써있어요? 효율이네. 그러면 기타는 조사사항은 그 건설기계의 효율을 우리가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건설기계 점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계마다 조금씩 점검 사항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거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대제목. 이것도 이제 엑스트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 거 엑스트라는 작업량 산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요거를 이용한 조사사항.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본 거는 효율 증대 방안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건설기계 효율 증대 방안 선정 절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요 여기다 쓰고 싶은 대제목은 사실 따로 있긴 해요. 뭐냐 그러면은 건설기계 효율 증대의 원칙, 여기 조합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는 건설기계 조합이 있어요. 작업 능력, 균형, 조합 작업 중복화, 조합 작업 감소화. 오른쪽에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사실은 집어넣고는 싶은데, 그게 이제 내용이 풍성해 보이지 않을까봐 이런 식으로 선정 절차라고 해서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정 절차는,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더니,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나는 이전에 한번 배웠던 것을 또 써먹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뭐? 지구환, 집안 조건, 환경 조건, 집안 조건, 구조물 조건, 환경 조건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적합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기계에 대한 적합성을 우리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OK가 된다. 라 그러면은 효율 체크하고 시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NG가 됐어. 그러면은 병행 기계를 선정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사실 야, 10 불러, 10 개다 불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소장님 여기는요 10 말고요 병행을 해서 효율이 안 나오니까 병행을 해서 015 한 대랑 06 한 대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행 기계를 선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효율을 얘기를 해주고 건설기계 효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효율은 E1과 E2의 적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가 되겠죠. 적합이 안 돼. 그럼 적합이 안 되니까 이걸 모여가지고 경시안,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을 가지고 다시 병행기계를 다른 걸로 선정해. 야, 015와 06을 가지고 병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요거 조금 015가 힘이 좀 딸릴 것 같은데 03과 08로 하자. 이렇게 이제 병행을 바꿀 수도 있겠죠. 경시안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NG가 났다라 고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이제 OK가 됐다라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시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거 쓴 이 플로 차트는 우리가 어디서 한 거예요? 지난주에 연약 집안 공법 선정하는 절차에 있는 플로 차트를 똑같은 형식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똑같은 형식으로 가져왔는데 뭐만 바꿨어요? 요거 내용 바뀐 거고요. 요거 내용 바뀐 거고 요거 내용 바뀐 거죠. 그쵸? 내용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야. 그런데 여기서도 이 똑같은 틀로 써먹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고 써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어떤 PC방 다이어그램으로 한 거고 얘는 어떤 순서도가 들어간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건설기계 작업량 산정입니다. 그래서 1번 불도저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봤더니 Q는 CN분의 60 곱하기 Q, F 곱하기 E라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산정식이 이제 하나 들어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산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어떠한 거리에 따라서 운반 거리에 따라서 어떠한 돈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좀 봐볼까요? 봤더니 얘가 불도저, 그리고 얘가 스크래퍼, 얘가 덤프트럭 이었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요 높이는 대기나 아니면은 손실에 따른 어떤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요 점선의 요 교점, 요 점이 되겠죠, 그렇죠? 요 교점에서의 요 거리를 우리가 불도저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 예를 들어 별표 하나 하고 나서 불도저는 뭐뭐를 유의해담 이렇게 이제 썼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본적인 어떤 와꾸가 생겨지게 되고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몇 줄이다? 4줄이니까 얘는 무조건 하나, 둘, 넷, 6줄을 지금 벌써 먹고 들어갔네. 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교재로 보니까는 굴삭기는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굴삭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영향 요소가 있겠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품셈 다 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공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아마 없을 거예요. 공문이라도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계신 그 현장이든 본사든 어디든 사무실에서 공문을 보셨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일을 안 하셨다 그러면은. 그쵸? 그 공무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공무들이 만드는 서류가 어때요? 이뻐야 돼. 그쵸?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공무팀장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굴삭기는 어떤 영향 요소가 있는지 공무들이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왜? 품셈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런 겁니다. 결국 이 건설 기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만약에 내가 공무를 한 번도 접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어떤 행정직으로 지금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품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쪽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품셈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품셈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가 굴삭기는 어떤 거에 대한 개수 같은 게 들어간다든지 거기 다 써져 있거든요. 한 번씩만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 못 하실 분들이 없어. 예를 들어서 버켓 개수입니다. 그러니 버킷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버킷의 작업 능력. 작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회전 반경이 된다든지 그래서 퍼서 이렇게 휙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90도로 돌 거냐, 180도로 돌 거냐, 270도로 돌 거냐. 품셈에 다 들어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량 환산 개수. 그죠? 원래 터파기를 하는데 자연 상태의 터파기가 1루베다. 근데 10으로 팠어. 근데 이게 1.2루베가 되겠죠. 그죠? 늘어나니까 느슨해지니까 그게 토량 환산 개수의 영향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뭘 쓰시면 돼? 산정식을 쓰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하니까 어디는 그래프, 어디는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덤프 트럭. 트럭이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그 품셈표에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덤프 트럭은 그냥 산정식만 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덤프 트럭은 뭐와 상관관계가 되게 많다라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운반하는 거리랑 상관관계가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품셈에는 T1에서부터 제가 옛날 사람이라 요즘에 T5까지 있나요? T6 있나요? 자꾸 개정이 되니까 혹시 T6 있나요? 없나요? 안 보셨나요? 오래되셔서? 저처럼 오래됐네.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T1에서부터 T5까지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별로 T1부터 T5까지
현장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여기가 조사 필요 뭐 이런 거 이제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는 이제 뭐 교재에서 찾아서 아무거나 하나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충분히 11줄 이상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금 추가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산정시 주의사항 이런 거 이제 하나 더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4번까지 동그라미 4번까지 쓰면 좋겠지만 그냥 1, 2, 3 정도만 쓰겠습니다. 2개만 쓰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래도 3개 정도 쓰면은 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사항 보니까 교재는 적합계수 사용, 암질에 따른 적정 입각 결정 적용, 운반거리 체크, F가 산정 주의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져 있네요. 그러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 어때요? 되게 간단하게 써져 있죠, 그렇죠? 엄청나게 간단하게 써져 있어. 이런 경우에 쓰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소제목이잖아요. 소제목도 짧죠. 그 오른쪽에 충분하게 이 표가 들어가.